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프로젝트 접근법, 프로젝트 어프로치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주의 주제는 책입니다. 이 교재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통합교과를 연계한 프로젝트 접근법 신정출판사에서 저와 우리 연구 교수님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한 원에서 같이 저서를 했습니다. 이 책 프로젝트에서 우리 그 대상 연령은 바로 이제 만 5세였고요. 이제 취약반 아이들이었어요. 수행원은 진주에 있는 찬빈 유치원이에요. 선생님들도 이제 열심히 했고 원장님들도 열심히 하셔서 지금 그 책 프로젝트를 해봤는데 책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왜 했을까요? 이 책은 우리 이제 언어 영역도 들어있고 뭐 또 이제 여러 문학적 접근 막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순수하게 주제가 책입니다. 자, 주제 선정 이유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유아들이 집에서 가져온 동화책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 지금 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한 거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여러 명의 유아들이 자신의 집에도 다른 책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유아들의 관심이 책의 종류와 내용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발단 사건이죠. 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여러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책의 흥미를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책을 생활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이제 또 빠진 게 있죠. 책은 일단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죠? 그 아이들 집에도 많고 그러니까 가정과 연계가 되고 또 책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에 오면 책을 또 많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 연계되고 또 학교와도 원과 연계가 되고 또 지역사회 가면은 책을 빌려주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연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그 책 프로젝트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이제 경험하면서 흥미를 가져서 아이들이 이제 책 보는데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하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는 우리가 주제 선정 이유를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도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전 경험 나누게 볼게요. 자, 윤나가 엄마 서점에서 동화책을 사서 책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며 동화책 꾸미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 이 질문 목록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엄마와 함께 고양이와 뽀롱이 동화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동화책은 우리가 본 동화책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질문 목록이 되겠고요. 엄마 어린이 도서관에 가서 중요하죠. 어린이 도서관이 이게 지역사회 연계잖아요. 빌린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주인공처럼 따라해 보았어요. 잘했죠, 그죠? 책 읽고 그 다음에 주인공처럼 해보는 거. 엄마가 굉장히 좀 교육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지역사회 연계가 되고 또 가정 연계도 되는 거네요. 유치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나서 엄마와 한자책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책의 종류가 이제 또 들어가겠네요. 집에서 뼈와 관련된 내용의 책을 읽고 키 크는 운동을 동생과 따라 해보았어요. 자, 이 과학 도감이라든지 우리 동식물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본 경험을 아이가 저렇게 썼네요, 그죠? 잘했어요. 유치원에서 빌려간 동화책을 엄마와 함께 읽었어요. 이제 읽었는데 그 다음에 어째서 이러면 더 좋죠. 빨간 펜에서 주신 한국사 책을 읽고 빨간 펜 사무실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얘는 이제 빨간 펜 그 학습지 그 회사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 엄마가 나와 동생을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배드사이드 스토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런 것까지 쓰면 좋겠죠. 대림마트에 엄마와 같이 가서 내가 읽고 싶은 재미있는 동화책을 샀어요. 이랬네요. 그러면
우리가 책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좋은 질문 목록이 되겠네요. 그죠? 천호가 삼촌이 사준 한자책으로 공부도 하고 아빠가 자전거에 동화책을 읽어주셨어요. 자기 전에. 이 집에는 아빠가 동화책을 읽어주시네요. 그죠? 잠자기 전에 읽는 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자기 전에 막 너무 공상적이라든지 또 무서운 거 이런 공포 이런 거는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베드사이드 스토리를 읽어줄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목록을 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연이가 엄마와 누나와 서점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좋은 질문 목록이네요. 지연이가 가족들과 진양호 도서관에 가서 동화책을 빌려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지역사회가 연계가 되네요. 그죠? 혜린이가 구몬생님께서 주신 동화책을 자기 전에 읽었어요. 잠들기 전에 읽는 동화책은 재밌어요. 이렇게 드디어 이제 잠들기 전에 자기 전에 들려주는 동화책이라는 게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책에 대한 경험이 참 많네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엄마 공부했죠. 뭐 재밌었죠. 밤에 엄마가 읽어준 책이 재밌었대요. 피아노 연주할 때 피아노 책을 하니까 좋았고 또 학습지도 얘기하고 책을 보면서 책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엄마 책을 읽었는데 뭐 게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런 것들이 좋아서 이렇게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예전 경험을 그렇게 확장을 하면 좋겠어요. 그죠? 예전 경험 나누기 활동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선생님이 이제 예전 경험 했는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다큐멘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록한 거 아이들이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저기는 이제 굉장히 선생님이 기록화를 잘 하신 것 같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아이들 그림에다가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화를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브레인스토밍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경험을 이렇게 짧을 때는 두 번, 세 번 계속 이거 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다 보면 확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제 어떤 감각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책을 봤는데 책 색깔이 어땠지? 책에 촉감은 어땠어? 그리고 책에서 어떤 소리가 났지? 책에서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지?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이 브레인스토밍이 아주 풍성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얘들아 책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는 브레인스토밍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더 브레인스토밍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떤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은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 활동 사진이 들어있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이 안 많으니까 당연히 유목화는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유목화가 풍성해지려고 하면 앞에 브레인스토밍이 많아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유목화를 하다가 또 막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또 이렇게 충분히 또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책 속에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책 속에는 가격표, 출판사, 바코드, 뭐 제목, 작가, 페이지, 글자, 숫자, 영어 이런 게 있대요. 뭐 좋아요. 책이 있는 장소, 살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했고요. 살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헌책방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는 이건 아이디어가 안 나온 건데 이제 이렇게 이 유목화를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다 썼어요. 책을 만드는 과정, 이 도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기계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뭐 훨씬 더 이제 많을 수 있죠. 이 책을 만드는 데서 프린트기, 인쇄기, 컴퓨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묶을 때 이제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도구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왜냐면 자르려 그러면 뭐 칼이나 가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더 확장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보니까
인형을 통해서 막대 동화, 앞치마 동화, 손가락 인형, 용판 동화, TV 동화, 낮장 동화, 컴퓨터 동화, 구현 동화가 빠졌네요, 그죠? 또 선생님이 그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창의적인 동화도 해줄 수 있고 상상 동화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더 넣었으면 좋겠죠. 자, 책의 종류 보니까 전문 서적부터 백과사전, 잡지, 동화책, 만화책, 교과서, 학습지, 자서전, 음악책, 위인전 이렇게 있네요. 훨씬 더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림책도 있고 또 우리 이제 음악계 관련된 뭐 그런 평론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악보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책과 관련된 직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서관 사서, 서점 주인, 책 디자이너, 작가, 유치원생님, 학교생님, 사파가, 인쇄사. 여러분 책과 관련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죠? 책을 운송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책을 운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송 방법이 하나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뭐 추록을 한다든지 오토바이를 한다든지 비행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업하고 관련되면 그 직업과 관련된 하는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유목화를 할 때 계속 그 사고를 확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책이기 때문에 책의 감각적인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거 오감각을 앞으로 쫙 가면 돼요. 시각, 책에서 나는 소리, 청각, 책의 느낌, 촉각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후각도 들어가요. 책의 냄새, 종이 냄새 나겠죠. 그래도 기름 냄새도 나는 인쇄했던 그 냄새 나나요? 이런 것들에서 오감각적인 이 자극을 더 주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초기에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하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가 보니까 가장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감각적인 자극입니다. 그리고 오감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데 이 확장해 나갈 때 교사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이 경험을 많이 쌓아야 책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 아이들에게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들도 같이 경험을 같이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책을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이제 장소가 나왔는데 그러면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쓰고 온 거 정리하고 출판사 넘기고 출판사에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제본해서 이 서점에 나오기까지 그래서 우리 책에 올 때까지 우리 손으로 올 때까지 독자들에게 올 때까지 그런 과정 이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고 책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 그 원에서는 어느 영역에서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영역에서 뭐 어느 영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책 하면은 생각나는 거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뭐 직업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책은 종이니까 종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런 확장된 것들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유목화 이렇게 다 해서 웹을 짰어요. 웹이 이렇게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앞에 우리 그 유목화가 짧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확장해서 감각적인 것을 더 넣어서 사이사이에 저 웹을 풍성하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주제망치 이렇게 다 했고요. 질문 목록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 현장 견학 가서 물어볼 것, 인터넷 책으로 했던 거. 자,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에 그 활동하는 그 순서 그리고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교사가 어떻게 확장을 시키느냐, 아이들 경험을 더 잘 펼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풍성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다 이제 궁금한 거를 전문가에게 물어볼 것, 책 인터넷에 물어볼 것, 현장에 가서 알아볼 것 이렇게 다 아이들이 이제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 목록표를 했는데 1차적인 자원. 여러분 이제 실물 보세요. 아까 책 읽을 때 필요한 것들 뭐 이제 저런 게 있다고 하면 다양한 동화 구현 자료가 있네요. 그러면
CD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상이나 이제 그런 자료로 2차적인 자원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 종류의 책, 이거는 실물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실물을 볼 수 있는 거 어떤 거죠? 뭐 종류도 볼 수 있고 또 우리 인쇄된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의 이 분류가 있잖아요. 뭐 그림 동화도 있고 과학적인 뭐 그런 책도 있고 미술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아이들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실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을 얘기하지만 프로젝트는 1차적인 자원이 풍부해야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 저렇게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 평일 낮 시간 유치원에 오셔서 직접 동화를 들려주실 분 이랬는데 이거는 가정통신문에 보내는 거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치원에 오셔서 동화를 들려주시는 일일 자원봉사자들 자 이런 분들 이런 분을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참여를 기다리면 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세요. 자 인형극 동곡 등을 연출을 도우는 도우미분들 뭐 맞죠 그죠? 이런 거는 맞는데 가정통신문을 보낼 거는 따로 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견학 장소 저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원적 자료 정보를 주는 책 동화책 그림 사진 자료 팜플렛 비디오 녹음 테이프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이라는 주제가 아이들은 경험은 많지만 역시 이제 해보면 책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각이 빠진 것은 훨씬 더 브레인스토밍이나 유목화나 웹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이들이 먹는 것하고 일상생활하고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처음 이렇게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오감각적인 자극을 다 줄 수 있는 미각이 들어가서 미각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이라는 주제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해서 다시 아이들이랑 책이라는 프로젝트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이걸 기초 자료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리 과정으로 다 통합까지 하시면서 놀이까지 통합하면서 앞에서 제가 33강 찍어놨던 이 프로젝트를 잘 보시면서 하시면 정말 유능한 프로젝트를 잘하는 선생님이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